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아이디얼 와일드 폭스 헤어 코르테즈의 2017 빈티지 바르베라 2017 빈티지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오픈한 와인바에서 6개월가량,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인 이번 달 말일까지이죠. 코스에 넣어서 판매했던 와인인데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와인으로 변경된다라고 해서 이제 슬슬 영상으로 올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idlewildwines.com에 들어가면 지난 폰토디에서와 비슷하게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줄의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험준한 언덕에서 생산한 피에몬테에서 영감을 받은 와인이라고 하네요. 오너인 샘 빌브로우는 어릴 적부터 와인과 어우러지는, 어릴 적에 벌써 이제 뭐 블렌딩, 테이스팅이라든가 이런 걸 했대요. 그런 삶을 살았으며 외식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외식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피에몬테 와인에 깊이 매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멘도치노 카운티에 와이너리를 설립했고요. 두 아이들 또한 본인과 함께 현재 와인을 같이 시음하고 있고 같이 블렌드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블렌드한 걸 그대로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 아버지인 본인이 블렌딩하면서 거기 그 과정에 그냥 참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멘도치노 카운티에서의 본인의 목표는 이제 피에몬테에서 경작하는 포도 품종들의 흥미로운 모습, 본인이 이제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와를 최대한 중시하면서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자기들의 방침이라고 하네요. 여크빌 하일랜드에 와이너리가 있고 로스트힐 랜치랑 폭스힐 빈야드에 각각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어 스틴, 루스 레반도프스키 등 여러 협력 와이너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루스 레반도프스키 와이너리의 경우에는 어떤 같이 코워하는 걸 넘어서서 아이디얼 와일드와 루스의 합작 법인인 와일드 루스 파밍을 만들고 이곳에서 이제 아이디얼 와일드라던가 루스 레반도프스키를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어찌 보면은 이 합자 회사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로스틸 랜치는 해발 1500피트,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해발 457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적용해 보면은 서울 동북부에 있는 불암산의 중턱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암산의 정상 기준 해발 고도는 509m이고요. 그거보다 살짝 낮은 곳에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헬기장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나 싶어요. 편암과 사암, 얇은 모래 점토층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폭스힐의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는 자갈과 석영, 사암이 많은 토양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폭스힐에서는 마치 실험을 하듯이 이탈리아의 다양한 품종들을 이것저것 재배를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를 뭐 와인스 혹은 뭐 와인 이렇게 따로 표기하기보다는 그냥 purchase, 구매 버튼에 같이 물려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프레이자랑 그리뇰리노, 파보리타라는 세 개의 독특한 품종들의 경우 각각 67, 82, 76 케이스만 생산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량 생산임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 케이스는 대개 이제 뭐 판매하는 곳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12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리뇰리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82 케이스였었는데 82 케이스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와인 바틀로 환산해 보면은 1000병이 되지 않는 셈이죠. 게다가 이제 그거보다도 더 희소하다라는 에르바루스 품종도 있다라고 합니다. 에르바루스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소개하기를 피에몬테 전 지역에서도 188헥타르 정도만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 품종을 본인들이 노스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약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본 느낌인 이제 아르네이스랑 콜티제, 돌제또, 바르베라, 네비올로가 또 있겠습니다. 단일 품종으로는 이렇게 9개 품종을 생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블렌딩으로도 여러 실험을 하고 있는데 플로라 앤 파우나라는 라인업으로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로제를 모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콜티제를 먼저 보면 2018년 빈티지의 경우는 드림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균형 잡힌 포도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요. 325개의 케이스가 생산되었다라고 하니 3,000병 넘는 생산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으로는 이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텍스시트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아직 2017년 빈티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실 2017 빈티지에 대한 얘기를 엿볼 수 있었고요. 들어가 보니 2017년에는 그 전까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 5년간의 2012년부터의 가뭄 이후에 간만에 풍족하게 비가 내렸고 또 여름에 폭염도 잘 헤쳐나왔는데 수확철에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급하게 수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 원주 중에서 약 25% 정도는 남향에서 수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1개월 반가량의 화이트 와인으로서는 살짝 낯설 수도 있는 어떤 장기간의 침용을 시행했다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처럼 신선도와 미너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짧게 침용하면서 빠르게 가져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늦은 여름에 병입되었다고 하고요. 2017 빈티지의 경우는 2018 빈티지와는 다르게 280 케이스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바르베라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도 2018년 빈티지가 올라와 있고요. 생각보다 깊이 있는 스타일로 양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와 블랙 라즈베리, 세이지, 발사믹, 제비꽃, 그리고 흑연의 느낌의 자두향까지 어우러지는 단단하고 어떤 신선한 그런 구조감을 선사할 거다라고 하네요. 335 케이스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테크시트를 들어가 보았는데 이제 바라베라의 경우에는 2018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고요. 바라베라 품종 자체가 산도가 높고 탄닌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스파이스와 구조감을 가미하고자 포도 알갱이만이 아니라 그 알갱이가 맺혀 있는 포도 줄기도 함께 넣어서 양조를 했고 커다란 슬로베니언 오크통에 1년간 숙성했다라고 합니다. 와인서처 기준으로 콜티지는 해평가 36,210원이며 저는 와인바에서 9만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평가 대비 248%가 되는 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와인샵이 아니라 와인바 혹은 레스토랑에서 구입한 와인들의 경우에는 한 200에서 250% 정도면 그래도 저는 어그리를 하고 또 거기서 되게 이 와인 자체가 좀 희소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더 베너핏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또 드렸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딱히 비싼 건 아니었던 셈입니다.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만드는 이탈리아 품종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또 희소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두 명의 평가에서 90점을 받았고 뿌리 채소와 호박이 어울릴 거다라고 얘기한 점을 볼 때 역시 장기간의 치명이 주는 영향이 또 있나 봅니다. 시음 적기로는 2019년에서 2023년을 권장하고 있어서 장기 보관에 어울리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이 2022년이니까 마시기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바라베라의 경우 해평가는 39,370원으로 저는 콜테지와 동일한 9만 원에 샀으니 해평가 대비 228% 되겠습니다. 두 명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고 어울리는 음식은 램, 양고기를 추천하고 있네요. 시음 적기는 살짝 또 늘어나서 2019년에서 2025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음 적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장기 숙성이라던가 어떤 오래 열어 놓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와인들은 또 아니었고요. 또 게다가 제가 이 와인들을 2021년 12월에 마셨을 때에도
어찌 보면은 되게 뭐 '숙성을 해야 된다. 뭐 오래 열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할 때 대략 한 10분 정도 전에 각각 오픈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향을 한번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약간 고소한 느낌도 좀 있고요. 고소한 느낌이랑 약간의 묵직한 그런 알코올감도 살짝 돌고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오키한 느낌도 살짝살짝 풍기고 이 오키함이 그 약간 버번 위스키 같은 버번 위스키의 오키함 그런 뉘앙스라서 살짝살짝 그 바닐라 톤의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그 인도 음식 중에 이제 라시라는 어떤 요거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요거트 향도 살짝 나고요. 입에서는 굉장히 라이트해요. 이 그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나 유자 마멀레이드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과일감인데 그게 이제 마멀레이드 자체에 어떤 뭐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과일이다. 되게 어떤 그런 오렌지 계통의 시트러스 계통의 과일, 그런 과일이고 그 과일의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제 액체 조성이다 보니까 저는 마멀레이드를 떠올렸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입에서 강하게 막 빵 치고 들어와서 막 볼륨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입에서 되게 라이트하고 또 입에서 굴리면은 약간의 미너리티 그런 짭짤한 느낌도 있고 이 굉장히 여러 과일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서양배 느낌도 좀 섞여 있고 자몽도 좀 섞여 있고 살짝살짝 포도맛도 좀 나고 음 그러면서도 이제 마멀레이드를 연상했던 이유가 또 납득 스스로 납득이 되는 것처럼 약간 그 꽃꿀 같은 그런 꿀내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올 때 약간의 그 미탄산? 그 사케 같은 경우 이제 그 혀 위에서 약간 바스러지는 그런 탄산감을 미탄산이라고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혀 위에 어떤 그 미네랄리티라든가 산도랑은 약간 다른 그런 이제 '내추럴 와인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싶은 그런 미탄산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아까 제가 보여다 드렸다시피 분명히 온도가 높은데도 그 탄산감 덕분에 굉장히 입에서 경쾌하게 흘러갑니다. 그 점은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나쁘지가 않네. 음.' 저는 이제 요걸 예전에 진짜 그 언더 템퍼처 상태로 테이스팅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때 남겼던 기록으로는 되게 그 플라워리한 느낌인데 바닐라랑 바나나 약간 바닐라나 바나나 그 원물이 아니라 그 과자 같은 데 들어있는 혹은 아이스크림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약간 그 식품류에 녹여낸 듯한 그런 약간 인공 감미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 안에서 되게 그 흘러들어오자마자 팡 하고 어떤 과실감이 입 전체에 확 하고 퍼지는데 그게 되게 길게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쪼그라드는 찌부러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지금 같은 온도이면은 오히려 그런 짜부러지는 느낌 없이 그냥 되게 편안하게 마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동안 영상 찍은 거 대비해서 꽤 많이 프로링을 한 상황인데도 되게 술술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맛에 살짝살짝 그 리슬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샤르도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그 꼬순내? 약간 그 페트롤 같은 느낌? 약간의 그 어긋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또 살짝살짝 있어요. 음.
확실히 이 점이 이제 이 아이들와일드만의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그 코르테자라는 품종 자체도 요런 스타일인 건지는 제가 코르테자를 바로 비교해 보질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마셨을 때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지금 마셨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어디에서 샀던 저는 9만 원을 페이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가격에서는 꽝이에요. 네. 잘 모르고 그냥 마시는 분이라면 9만 원이면 '어 좀 높다.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걸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9만 원을 내고 다시 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해외 평균가로는 36,000원, 3만 원 중반대이다 보니까는 국내에 들어오면은 5만 원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4만 원 중반대 뭐 아니면 뭐 5만 원 넘어도 5만 원 극초반대일 건데 그 정도라면은 약간 '어 미국에서 이탈리아 품종으로 뭘 만들었어?' 라는 게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쯤 사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 4만 원 후반, 5만 원 초반이라면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또 코르티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 코르티제랑 지금 제가 킵해 놓고 있는 요거 나머지 병이랑 또 비교를 분명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그런 목적이나 그런 의도가 아니시거나 뭐 '아 내가 굳이 뭐 이탈리아 코르테제 마시면 되지 내가 미국 코르테제를 마셔야 돼? 그 돈을 내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굳이?'라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이탈리아 코르테제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이렇게 뭐 5만 원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또 그냥 미국 샤도네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 돈 내고 안 마셔도 충분히 뭐 4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경험치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재밌을 수 있지만 포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약간 본인들 자체도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280 혹은 뭐 2018 년의 경우는 325 케이스 이제 만든 병수 자체가 뭐 3,000병 뭐 요 정도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되게 그냥 가볍게 재밌게 잘 마셨는데 이거를 뭐 9만 원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제가 와인 바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던 거고 이걸 제가 누구한테 추천한다고 해도 4만 원 후반 정도까지면 그냥 '한 번쯤 마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이지 이걸 막 강력하게 막 추천하거나 제 입맛에 어떤 제 취향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아이드와이드 레드 넘어가는데 어찌 보면 화이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이트 앤 레드 페어인데도 되게 뭐 맛이 나쁘다기보다는 가격대에 있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어떤 쪼금이라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기대감을 또 살짝 해 봅니다. 얘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 되게 요거는 저번에 이제 언더 템퍼처 할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제가 또 그때 테이스팅했던 거에도 남아 있지만 되게 싱거운 느낌이에요. 이게 싱겁다라는 게 어 식혜나 누룽지? 그러니까 이제 식혜를 먹을 때 이제 식혜 그 밥알 들어가 있는 그거를 막 잘 흔들지 않고 마시면 그 윗물 부분 식혜를 이렇게 따랐을 때 그 아래에 이제 밥알이 가라앉고 아래에 그 당분들이 또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윗부분은 약간 맑은 좀 묽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그대로 잔을 들어서 맡았을 때의 느낌은 묘하게 그 삼나무 향은 또 있어요. 삼나무 향은 있는데 근데 그 뒤를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그 맑고 밍밍하고 싱거운 그런 향?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이거 과일 맛이 되게 싹 빠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또 주고요. 이걸 또 스와일링을 한번 살짝 하면
그러면은 또 아까 느꼈던 그 삼나무 향 되게 그 보르도스럽다 싶은, 왜 이 바르베라에서 보르도스럽다라는 느낌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네 이 삼나무 같은 느낌, 그리고 아까 그냥 향을 맡았을 때랑 다르게 약간은 좀 프루티한 느낌? '아 이제는 포도지.' 아까는 이제 '이게 포도가 맞나? 포도가 좀 오래됐나?' 한다면 지금 이렇게 스월링하고 나서는 '음 포도향 확실하네.' 약간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거는 품종이 이제 카베르네 쇼비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품종상으로 이 스월링을 해서 향을 맡은 다음에 이 삼나무 향이 나니까 '이거 약간 보르도 블렌딩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확인한 거는 일단 카베르네 쇼비뇽은 아니고, 뭐 굳이 이거를 한다면 이제 메를로? 근데 또 메를로라고 하기에는 또 뒤에 향이 또 메를로면은 되게 좀 과일 향이나 이런 게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럼 과일 향은 또 밍밍해요. 과일 향이 있다이지 과일 향이 막 강하다 이런 건 또 아니라서, 이러면 또 이제 뭐 잘 익은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지도 않고, 그 익은 뉘앙스는 또 없어요. 뭐 당연히 뭐 2017 빈티지가 벌써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향에서는 저는 이제 향과 향을 비교했을 때 아까 여기서 느꼈던 이제 뭐 바닐라나 바나나라든가 어떤 과일 텍스처 이런 느낌, 약간의 알코올 그런 느낌이랑 대비하면은 얘가 향에서는 확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블라인드로 하면은 이거 약간 좀 잘 꽤 그래도 좀 약간 모던 스타일로 만든 이탈리안이라든가, 되게 '야 이거 되게 재밌는 품종의 다른 나라 아니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음 입에서는 향하고 똑같습니다. 되게 진짜 향하고 똑같은 게 펀치력이 혀 위에서 되게 까슬까슬하게 바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첫 번째 텍스처는 삼나무예요. 뭐 과일이나 뭐 이런 모든 뭐 잼미한 느낌이나 이런 거는 다 뒤에 따라 붙고요. 입에 들어왔을 땐 되게 나무 느낌. 네. 나무 느낌이고, 그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건 되게 빨간 과일. 이건 뭐 검붉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레드에 가까운, 딱 지금 보면 이 컬러 이 불빛에서의 이 컬러보다 살짝 연한 그런 레드 계통의 과일. 그런 향으로 되게 라이트하게. 그러면서 아까 이 화이트 와인에서도 느꼈지만은 되게 라이트해요. 라이트하게 확 들어오고, 또 산미감이 적당히 있어서 입안에 약간 침도 고이게 하고, 음 이제 이 산미감 때문에, 그리고 산미감 뒤에 이제 아까의 삼나무, 산미감, 그리고 뒤에 뭉근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따라붙는 어떤 묵직함 때문에 구조감은 나쁘지 않아요. 네. 음 저는 제가 이제 뭐 부르고뉴나 보르도를 좋아하지만 어 이 산미감이 되게 영한 산미감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지간한 보르고뉴 루즈를 마시느니, 얘가 또 해평가가 39,370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하면은 대충 뭐 국내에서 한 5만 원 중반대 정도, 5만 원 초반 중반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대충 0.5 배를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중간한,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말하는 어중간한이라는 거는 이미 마셔 본 상황에서 제가 '야 얘는 좀 어중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르고뉴 루즈를 마실 거면 차라리 얘를 마실 것 같아요. 레드는 오히려 괜찮네요. 음. 향에서의 묵직함도 있고, 입 안에서의 산미감도 있고, 강건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영한 친구들의 라이트함도 있고, 되게 이래서 이건 아까 어울리는 음식을 양고기 얘기했는데, 진짜 양고기랑도 이제 허브 크러스트 올린 양고기랑도 되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얘를 소고기랑도 먹을 것 같고요.
어 이베리코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돼지고기랑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베이징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베이징덕 이제 그 껍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살 부분을 싸서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되게 입안에서 일단 그 기대 이상의 산미감이 있고, 그러면서 과실감도 있고 적당한 무게감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얘를 어 탄닌이라고 말해야 되나? 는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왔지만은 탄닌감은 어 목 넘김 이후에도 그냥 살짝 까슬거리는 느낌인데, 그 까슬거림이 그냥 알코올이나 아니면 산미에 가깝지 그게 탄닌에 가깝진 않아요, 얘는. 이렇게 막 쭉쭉 마시는데도 그 목 너머에서 그냥 쫙 하고 쪼여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뭐 얘가 갖고 있는 탄닌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와인이니까, 어찌 보면 화이트 와인 마시고 나서도 이제 이 목 안쪽에서 쪼르륵 하고 이제 그 세포를 쪼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음 얘를 탄닌감 있다고 저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야, 산도가 좋고 과일 맛이 좀 구조감이 있네.' 약간 그리고 약간 오키한 느낌, 약간 나무결의 그런 느낌이 있네 정도까지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이 특유의 이 나무 느낌, 네, 이 느낌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얘가 지금 뭐 과일 맛이 임팩트가 있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떠나서 이 코에서 풍기는 이 나무 느낌, 이게 전 너무 좋거든요. 약간 뭐랄까, 잘 익은 본로마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구조감의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뭐 보르도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꼬야 마운트 비더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느껴지는 그 과일 맛을 굉장히 절제하고 남는 그 나무 느낌. 이게 단순하게 뭐 오크 터치를 했다 이런 오크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푸르른 삼나무 느낌? 혹은 자작나무 느낌? 이런 느낌이 전 너무 좋은 거라서. 아 또 그러면서 살짝 이 유칼립투스 같은 걸 허바스유스한 느낌도 있는 걸 보면은, 호주 까베르네 쇼비뇽 좋아하시는 분, 아니 까베르네 쇼비뇽 말고 뭐 호주 시라즈 좋아하시는데 좀 호주 시라즈가 매일 먹기에는 좀 너무 찐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입안에선 되게 라이트하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얘는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5만 원 초중반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트라이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이제 5만 원 초중반 정도인데 본인께서 이제 뭐 드셔 본 적 없는 거에 대해 트라이 하기에는 쪼끔 금액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비추. 왜냐면 얘는 어쨌든 새로운 장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